보통은 극장에 어린애들 가득 있으면 싫어하시죠. 하지만 이 영화는 최대한 어린애들이 많은 환경에서 보셔야 합니다. 그 어린애들에게 동화를 하시는 겁니다. LCL 용액으로 녹아서 그들과 하나가 되세요. 서드 임팩트, 인류 보안객, 그게 이 영화를 재밌게 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극장에 애들 많으면 시끄러워서 집중 안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이 영화는 집중을 하면 안 돼. 뇌를 비우고 보세요. 한국어 공부도 하고 한국 음식도 좋아하고 K-팝이나 한국 문화도 좋아하는 친한파 여배우. 그러므로 제발 한국인이라면 엠마 마이어스를 응원합시다. 제한 M. 이 영화 마인크래프트 무비도 많이 봅시다.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모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4월 26일 개봉 동명 게임 원작의 영화 마인크래프트 무비입니다. 일단 이 영화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우리나라 개봉일이 4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작 영화는 수요일에 개봉하고 이 영화도 원래는 4월 30일 수요일 개봉일이었어요. 그런데 개봉이 임박한 시점에 와서 일정을 당겼고 특이하게도 원래 개봉일에서 그 전주 토요일로 4일 당겼습니다. 지금 극장에 가면 이 영화 예고편이 나오는데 예고편에서 4월 30일 대개봉이라고 당기기 전 개봉일이 그대로 명시된 예고편이 수정없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구글에 마인크래프트 무비 개봉일 검색해보면 4월 30일에 개봉한다고 언급하는 문서들이 여전히 상위에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4월 초에 개봉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리뷰 엠바고 같은 거 없고 지금 언론사 리뷰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기사들에서도 마인크래프트 무비는 4월 30일 개봉 예정이다 라고 적혀있는 기사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 영화 개봉일은 4월 30일이 아니고 4월 26일 토요일로 당겨졌다는 점, 이 영화를 보실 예정이신 분들은 알아두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영화의 공식적인 국내 개봉명은 마인크래프트 무비, 마인크래프트 무비입니다. 영어 표기, 한글 표기가 이렇게 나란히 붙어있는 상태로 국내 개봉명이 정해졌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렇게 특이한 국내 개봉명이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영화의 리뷰 영상은 4월 21일 월요일에 업로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개봉하기 전인데 개봉 일주일 전에 주말 유료 시사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막 버전을 보고 싶었는데 유료 시사회 하던 게 전부 더빙이더라고요. 자막 버전 시사회도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자체가 저연령층 타겟의 영화인 것 같으니까 더빙판을 보고 리뷰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냥 더빙 상영을 보고 왔고요. 외국 영화 더빙으로 보는 거 나쁘지 않아요. 우리나라 관객들이 이상하게 더빙을 너무 기피하는데 예전에 토요명화, 주말의 명화로 영화 보던 시절에는 유명한 영화들 전부 더빙으로 봤잖아요. 저는 뭐 옛날 영화 중에서 쇼생크 탈출 이런 영화 한국어 더빙 버전을 원판보다 훨씬 좋아해요. 옛날 영화 중에 진짜 더빙 잘 된 그런 영화들 많거든요. 지금은 더빙 영화를 볼 기회가 잘 없죠. 실사 영화 더빙판은 극장에서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본 적이 있는지조차 모르겠어요. 애니는 뭐 겨울왕국, 더빙, 장화판 둘 다 봤고 비교적 최근이라면 슬램덩크 개봉했을 때 이거는 그냥 캐릭터들 이름을 한국 버전으로 강백호, 서태웅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로 보고 싶어서 당연히 더빙을 봤고요. 그 이후 처음으로 이번 마인크래프트 무비를 더빙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더빙 퀄리티는 특별히 엄청 좋았다까지는 아니지만 뭐 무난하게 볼만한 수준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영화가 저연령층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더빙 상영을 하는 회차가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영화관 프라임 시간대에는. 그래서 자막을 선호하는 분이라도 이 영화를 더빙으로 보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냥 대놓고 이 영화는 더빙으로 보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이유도 있거든요. 이 영화를 최대한 재미있게 보시려면 약간 외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요즘 영화관 요금 얼마나 비싸요. 이 비싼 요금 내고 극장에 가서 상영 시간 동안 최대한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하잖아요. 이 영화를 보러 가서 극장 안에 오로지 나와 이 영화만 존재하는 그런 의식 상태를 만들지 마세요. 좀 산만한 상태로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극장 안에서 오롯이 이 영화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무수히 많은 단점들에 맹폭을 당할 겁니다. 아 지루해, 아 돈 아까워 라는 생각이 수도없이 들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은 극장에 어린애들 가득 있으면 싫어하시죠. 하지만 이 영화는 최대한 어린애들이 많은 환경에서 보셔야 합니다. 일부러 그런 시간대를 선택을 하세요. 평일은 비추, 애들은 거의 주말에만 극장에 오니까 주말에 어린애들 포함한 가족 단위 관객들 많이 오는 시간대, 그리고 장학보다는 더빙 상영에 어린이 관객들이 많겠죠 당연히. 그렇게 어린애들 가득한 극장에서 이 영화를 보시면 애들이 왁자지껄 하면서 요란하게 재미있게 영화를 보거든요. 그 어린애들에게 동화를 하시는 겁니다. LCL 용액으로 녹아서 그들과 하나가 되세요. 서드 임팩트, 인류 보안객, 그게 이 영화를 재밌게 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극장에 애들 많으면 시끄러워서 집중 안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이 영화는 집중을 하면 안 돼. 집중을 하는 순간 영화의 수많은 단점들이 당신을 공격합니다. 뇌를 비우고 보세요. 해외 쪽 평론가들도 다 하는 말입니다. 턴 업 더 브레인.
플레인, 뇌를 끄고 보라고. 영화가 진짜 성인 관객들이 맨정신으로 즐기기에는 내용도 그렇고 개그 코드도 그렇고 너무 유치합니다. 가장 어처구니 없는 사실, 이 영화 국내 상영 등급이 12세 이상 관람가예요. 이거는 12세 이하 관람가여야지 왜 12세 이상 관람가지? 12세 이상 관람가 작품들을 물로 보시나? 요새 12세 이상 관람가 작품들 이 정도로 유치하지 않습니다. 당장 제가 얼마 전에 리뷰했던 픽사 신작 디즈니 플러스로 공개된 모두의 리그 이기거나 지거나, 이 작품이 픽사 최초로 우리나라 등급이 12세인 작품이거든요. 제가 그 작품 리뷰 영상에서도 했던 얘기지만 내용이 애들용이 아니에요. 수나맛 유포리아 같은 그런 내용이야. 그런데 마인크래프트 무비가 12세 이상 관람가? 이거는 배급사인 워너브라더스 코리아 입장에서도 좀 뜻밖의 상황이지 않을까. 아무래도 해골이나 좀비 나오는 장면들이 좀 무섭고 폭력적인 느낌이라서 그런 걸 수 있는데, 그래도 전체 관람가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수위라고 보거든요. 이 정도로 유치하고 너무나도 저연령층을 타겟으로 하는 것 같은 영화가 12세 이상 관람가로 상영하고 있는 게 뭔가 좀 이상한 상황입니다. 내용이랑 캐릭터 설명 간단하게 해볼게요. 주요 우리 편 인간 캐릭터는 5명. 일단 잭 블랙, 스티브라는 이름이고, 이 캐릭터는 어릴 때부터 광산에 계속 들어가고 싶었는데 위험하다고 어른들이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 광산에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마인크래프트 세상으로 들어가는 처음 관문 같은 걸 발견하고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젊을 때 그 안에 들어가서 중년이 될 때까지 그 안에서 삽니다. 쉽게 말해 엄청 고인물인 마인크래프트 중독 게이머 같은 거죠. 그리고 이 마인크래프트 세상 속으로 새롭게 4명의 인간이 들어오면서 스티브와 만나고, 그렇게 5명이 함께 모험을 겪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 새로운 4명의 인간들은 일단 제이슨 모모아, 왕자의 게임 칼 드로고부터 시작해서 아쿠아맨, 뭐 이런 강력하고 카리스마 있는 전사 느낌의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유치한 개그 연기 잘하더라고요. 엄청 잘 어울렸습니다. 예전에 아놀드 슈왈제네거도 코만도, 프레데터, 터미네이터 이런 영화들만 찍다가 어느 시점부터 솔드아웃, 유치원에 간 사나이 이런 어린이용 코미디 영화에 출연하면서 배우로서 더욱 도약하게 되었죠. 드웨인 존슨도 가족 영화에 많이 출연하고 있고, 이렇게 우락부락한 근육질 배우들이 유치한 역할들을 연기하는 거는 거의 정석적인 코스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바티스타 너도 진지한 배우 흉내 그만 내고 유치한 거 찍으러 오라고. 얘는 유치한 영화 찍는 배우들 무시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 나는 그런 거 찍으려고 배우가 된 게 아니다. 그런 거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말로 하지 말란 말이야. 아무튼 제이슨 모모아가 이 영화에서 더빙으로 보니까 캐릭터들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자막으로 정확하게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나무위키 보니까 게릿 게리슨이라는 이름이네요. 이 양반은 1989년인가 그 시절에 무슨 오락실 게임 챔피언, 그 게임이 2인용 게임인데 혼자서 각각 한 손씩 2인 컨트롤러 조작을 해가지고 우승을 했어요. 그때 가비지맨, 쓰레기맨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해서 지금도 자기 소개할 때 1989년 오락실 게임 챔피언 쓰레기맨 이런 식으로 소개해요. 지금은 레트로 게임하고 골동품 같은 거 판매하는 가게 운영하고 있는데 좀 변변치 않게 살고 있는 루저입니다. 그리고 남매 캐릭터가 등장해요. 누나랑 남동생,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둘만 사는 것 같고요. 다행히 누나는 성인이고 직장인이라서 따로 보호자는 없어도 되는 것 같고, 그런데 둘 다 엄청 어려 보여요. 누나 이름이 나탈리이고 배우는 엠마 마이어스. 엠마 마이어스가 실제로 아직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이기도 하지만 그런 걸 감안해도 굉장히 동안이죠. 이 배우는 현재 헐리우드 귀요미 여배우 계열의 신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웬즈데이에서 제나 오르테가가 연기한 주인공 웬즈데이 아담스를 제외하면 가장 비중 있는 캐릭터로 나왔습니다. 웬즈데이의 룸메이트인 이니드 싱클레어라는 역할, 조연중의 1순위 아니면 아예 웬즈데이에 이어서 두 번째 주인공이라 해도 될 정도로 아주 비중 있는 역할이었습니다. 웬즈데이 드라마가 어마어마하게 히트했잖아요. 제나 오르테가는 웬즈데이 전부터도 이미 핫한 젊은 여배우였는데, 엠마 마이어스는 웬즈데이 전까지는 무명이었죠. 그야말로 스타 탄생. 참고로 이사벨 마이어스라는 이름의 여동생이 있는데, 얘가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에 한국어 잘하는 서양 여자아이라는 뭐 그런 영상으로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물론 언니가 웬즈데이 드라마로 유명해지기 전에 동생이 먼저 그런 영상으로 한국에서 소소하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동생인 이사벨이 한국어 잘하는데 엠마도 어느 정도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얘네가 한국어를 공부한 이유가 외할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이고 전쟁 끝난 후에 부산에서 몇 년 살았대요. 얘네 엄마도 그때 부산에서 태어나서 엄마가 어릴 때 한국에서 살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엄마한테 한국에 대해서 듣고 자랐겠죠. 그런 영향으로 자매가 한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고요. 이사벨 마이어스도 그렇고 엠마 마이어스도 한국어 공부도 하고 한국 음식도 좋아하고 K-팝이나 한국 문화도 좋아하는 친한파 여배우. 그러므로 제발 한국인이라면 엠마 마이어스를 응원합시다. 제한 M. 이 영화 마인크래프트 무비도 많이 봅시다. 아니 영화의 평가를 떠나서 지금 해외에서는 이 영화가 완전 흥행 대박 났잖아요. 웬즈데이에 이어서 영화에서까지 이런 대박이, 야 엠마 마이어스 앞길이 창창하네요 정말. 아무튼 이 영화에서 나탈리라는 이름의 캐릭터로 본인도 어려 보이는 주제에 어린 남동생의 보호자 역할로 출연하고요. 남동생이 이 영화의 찐 주인공, 애들 보는 유치한 영화라고 했잖아요. 그럼 주인공도 어린애인 게 당연하죠. 캐릭터 이름은 헨리, 배우는 세바스찬 유진 헨슨입니다. 이 배우 외모가 약간 티모시 샬라메를 억울하게 닮은 것 같은 느낌으로 좀 독특한 외모였습니다. 이 영화의 장점 중 하나가 이 주인공 소년 캐릭터가 마음에 들어요. 바람 잼민이 그런 캐릭터가 아니야. 오히려 어른들보다 더 개념에 차있고 까불거리는 잼민이가 아닌 똑똑한 지락형 캐릭터예요. 특히 이 영화의 주제가 창의성이라서,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 자체가 창의성이 중요한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인 헨리가 창의성을 바탕으로 여러
여러 난관들을 극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이 영화가 재미나 완성도를 떠나서 메시지나 아이들을 위한 교훈 이런 측면에서는 꽤 훌륭합니다. 이 영화 캐릭터들이 사회적으로 루저의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가난하고 친구도 별로 없고, 그런데 마인크래프트 세상 속에 가면 금이라든가 다이아몬드 이런 자원들이 있잖아. 악당을 물리치고 금은보화를 획득 이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특히 애들 보는 전래동화에서 마지막에 금은보화를 얻어 부자가 되는 그런 결말이 많은데, 이 작품은 결말이 그런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 그렇다고 마인크래프트 세상에 들어가기 전과 똑같은 루저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마인크래프트 세상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들의 능력과 적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고, 그렇게 현실 세상에서도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결말이에요. 이런 내용은 교훈적으로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장점도 꽤 있는 영화입니다. 마지막 인간 캐릭터는 다니엘 브루스라는 배우가 연기한 던이라는 이름의 흑인 여성 캐릭터인데, 주인공 남매가 이사를 오면서 만나게 된 부동산 중개업자이고 부업으로 동물 관련 일도 합니다. 그래서 마인크래프트 세상에서 동물 캐릭터들과 친해지고 같은 편으로 만든다든가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헨리, 나탈리, 쓰레기맨, 던이라는 4명의 인간이 어찌어찌 하다가 함께 마인크래프트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안에서 스티브를 만나서 다같이 모험을 겪게 되는 내용입니다. 빌런은 피글린이라는 돼지 수인형 몬스터가 있어요. 얘네들이 메인 빌런입니다. 그 피글런 브리드를 이끄는 말고샤라는 이름의 마녀 같은 캐릭터가 있습니다. 얘가 최종 보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굳이 설명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한 교훈적인 결말만 좀 스포일러성이고, 그 외 내용은 다 너무 뻔해요. 그리고 영화가 끝나고 크레딧에 쿠키 영상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크레딧 초반에 바로 나오고요, 또 하나는 크레딧 다 올라간 이후에 나옵니다. 첫 번째 쿠키 영상은 바로 나오니까 그냥 앉아서 보시면 됩니다. 쿠키 영상 내용도 영화에 나오는 또 다른 등장인물의 스토리에서 결말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꼭 보시는 게 좋죠. 그리고 크레딧 다 올라간 뒤에 나오는 두 번째 쿠키 영상은 알렉스라는 이름의 여자가 뒷모습만 등장하는 쿠키거든요. 저는 이거 뭔지 몰랐어요. 제가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돈 주고 정품 구매했고 플레이도 좀 하긴 했는데, 사실 이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크래프팅 샌드박스 게임 중에 테라리아, 코어 키퍼 이런 게임을 많이 했고, 마인크래프트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알렉스도 몰랐습니다. 보니까 플레이어가 조작하는 캐릭터 이름이더라고요. 캐릭터 이름이 있는지도 몰랐어. 기본 캐릭터 이름은 스티브입니다. 이번 영화에서 잭 블랙이 연기한 캐릭터 이름이 스티브였죠. 그리고 스티브 다음으로 추가된 또 다른 플레이어 캐릭터가 알렉스. 캐릭터의 공식적인 성별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캐릭터 디자인을 보면 오렌지색의 여자 머리 같은 스타일을 하고 있어요. 영화의 쿠키 영상에서도 뒷모습만 나오지만 머리 색으로 알아볼 수 있고, 본인을 알렉스라고 소개합니다. 알렉스가 등장하는 내용으로 속편을 암시하는 쿠키일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원작 게임 팬들을 위한 서비스 의미로만 나온 쿠키일 수도 있고요. 마인크래프트 게임 하신 분들은 스티브, 알렉스 이런 캐릭터 이름 다 아셨나요? 이런 거 모르고 보면 별 의미 없는 쿠키 영상일 것 같고, 다 아신다면 크레딧 다 기다렸다가 쿠키 영상도 보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화의 캐릭터와 내용에 대해서는 대충 이 정도만 얘기하고요. 이 영화의 재미 요소라고 할까? 내용이나 개그 코드 이런 거 다 유치하긴 한데, 그래도 성인 관객도 웃을 수 있는 장면들이 몇 개 있긴 하고요. 영화 전체가 마인크래프트 테마파크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마틴 스콜세지옹이 하신 발언 때문에 테마파크 같은 영화라고 하면 되게 안 좋은 의미처럼 느껴지지만, 이 영화는 그런 테마파크 같은 재미가 영화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막 날아다니는 장면들, 시각적으로 요란하게 구현된 마인크래프트 게임 플레이의 장면들, 진짜 뇌를 비우고 테마파크를 즐긴다는 느낌으로 보면 되고요. 잭 블랙과 제이슨 모모아 둘이서 코미디 연기를 거의 담당하는데, 특히 이 영화를 뮤지컬 장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잭 블랙이 노래하는 장면이 2개인가 3개인가 있거든요. 더빙으로 보니까 가사를 한국어로 뭔가 엄청 유치하게 번역한 것 같은데, 어린이가 아닌 성인 관객이라면 그 장면들이 특히 좀 호불호가 갈릴 장면인 것 같고, 저는 그냥 유전의 토니 콜렛 표정 지으면서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잭 블랙 노래하는 장면이 해외에서 엄청 밈이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장면 나올 때 해외 극장 관객석 리액션이 좀 과하게 무슨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던데, 그런데 한국 개봉 후에 한국 극장에서는 그런 비슷한 일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혹시 또 모르지만 이 영화의 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남자의 캐릭터 헨리는 앞에서 마음에 드는 캐릭터라고 했지만 너무 악동 기질이 없는 착하고 반듯한 아이라서 그 점은 조금 심심하게 느낄 수 있고요. 엠마 마이어스는 여전히 귀요미, 웬즈데이 때와 비슷한 느낌으로 귀엽고 매력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귀요미 느낌을 살리기에는 이 영화에서 역할이 사실상 어린 남동생의 부모 역할을 하는 보호자라서 본인도 어린애 같은데 보호자 역할로 나오는 게 조금 어색했어요. 하지만 그런 어색함도 나름의 귀여운 포인트고, 다만 영화의 5캐릭터들이 처음에는 같이 다니다가 중간에 한번 갈라지거든요. 남자 캐릭터 3명, 여자 캐릭터 2명이 이렇게 갈라졌다가 나중에 다시 합류해요. 아무래도 남자 캐릭터들 쪽이 메인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엠마의 분량이 적었던 점은 좀 아쉬웠습니다. 전체적으로 테마파크라는 느낌으로 봐야 하는 영화라서, 이번에 제가 유로시사를 봤을 때 저는 일반 2D 상영으로 봤지만 4DX 관에서도 유로시사에 상영을 하더라고요. 4DX로 봐도 괜찮을 것 같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또 한 가지 들었던 생각, 이제는 게임 원작 영화를 만들 때 차라리 이렇게 뻔뻔하게 만드는 게 맞는 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마인크래프트는 원래 내용 자체가 없는 게임이긴 하지만, 보통 게임을 영화를 할 때 게임 자체의 플레이 요소보다는 게임의 시나리오를 실사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마인크래프트의 게임 플레이 자체를 실사로 구현한 장면들을 보면서, 예를 들어 디아블로 같은 거, 그거를 영화한다면 스탯창, 스킬
스킬창 이런 거 영화에서도 그대로 다 나오게 하고 윈퍼나 할배건 같은 유명 아이템, 프로즌 오브, 헐윈드 같은 게임 기술들 최대한 게임 플레이 느낌 그대로 나게 실사영화를 만들면 오히려 반응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게임 원작 영화가 워낙 성공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런 색다른 시도를 해보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마인크래프트 흥행 대박 터져가지고 이 성공을 따라한다면 유력한 게임은 로블록스죠. 로블록스는 특히 저연령층에서는 마인크래프트보다도 더 인기 있는 게임 아닌가요? 심지어 이건 무료 게임이잖아요. 물론 게임 내에 가금 요소가 많아서 부모님들 지갑을 걷어내고 있긴 하지만 마인크래프트 무비가 워낙 대박이 터졌기 때문에 로블록스 실사 영화도 무조건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로블록스 영화가 나온다면 마인크래프트 무비 이상으로 초대박 흥행이 터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런 건 시네마가 아니다, 테마파크다 이런 소리 듣더라도 대박이 나는 영화라면 만들어야죠. 그래야지 영화 산업, 영화라는 문화 자체가 유지가 되고 굴러갈 거 아닙니까? 지금 극장가 상황이 너무 심각한데 4월까지가 비수기, 그리고 이제 5월부터는 대작 영화들이 줄줄이 개봉하면서 극장가 분위기가 달라질 텐데요. 특히 5월 초 어린이날이 끼어있는 연휴 대목, 이때 극장가에 마마마 대전이 펼쳐지죠.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 가 아니라 마동석, 마블,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이 3파전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마인크래프트 무비는 4월 26일 토요일에 개봉하고 마동석 영화 거룩한 반 데몬헌터스와 마블 영화 썬더볼츠는 4월 30일 수요일에 개봉합니다. 어떤 영화가 가장 흥행할지도 궁금하지만 그냥 3편 모두 많은 관객이 들어서 현재 너무 어려운 영화계와 극장가 상황이 좀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인크래프트 무비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